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계묘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간기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기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은 흙입니다. 같은 토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척박해서 또 안 되고요. 또 너무 물이 많아서 진흙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적당량의 온도도 있어줘야 되고요. 온토가 아니죠. 온도죠. 온도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기도 온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산을 가든 어딜 가든 산에 가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풀도 자라고 있고 그 안에서 나무를 땅과 숲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도 동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불모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같이 되면은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또 저기 남극 대륙처럼 너무 추워서 땅이 다 얼게 되면은 그 또한 어떤 생물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이든 음토인 기토이든 간에 이렇게 적당량의 온도와 적당량의 습기가 있어줘야 된다. 적당량의 온기라고 하는 것은 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해질 수가 있겠고 적당량의 습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게 되겠죠.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수와 기재가 되어야지만 좋은 토가 될 수 있다. 옥토가 될 수 있다. 수와 기재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하고 적절하게 배합이 잘 돼서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수와 미재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하고 서로 그 중화가 되지 않았다.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추워졌거나 아니면 화가 너무 왕해서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수와 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기에 뜨겁죠. 그래서 수와 기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것이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강하죠. 너무 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는 물이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지만 냉기도 해당이 돼요. 냉이 차가운 기운. 그래서 겨울에 해자 축월에 수가 강할 때는 물론 물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온이 그만큼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이때는 난방을 해야 되죠. 난방, 따뜻한 화가 있어줘야지만 사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수하고 화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얼게 되는 것이고요. 화가 많아지게 되면 사하라 사막처럼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화 기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평야 내지는 광야 같은 아주 방대한 양의 토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은 토죠. 그래서 전원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 안에 있는 텃밭 같은 개념이라든가 작은 분토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도 기토도 중요한 것은 수화가 필요하죠. 화는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는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를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취용할 수 있지만 무토든 기토든 수화를 쓸 때나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 요즘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토가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최정예 부대에 최정예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모는 사람 최정예 그다음에 탱크를 보는 그러한 전투 요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쓴 것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전투 요원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최적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용신을 지용할 때도 진신이냐 가신이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진짜 용신을 갖다가 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그냥 꽝 대신 닭으로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가 수화를 쓸 때는 병화 개수가 진신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 임수는 가신이 된다. 진신을 쓰느냐 가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국세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진신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가신을 쓰는 사람은 7급, 6급, 9급 이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로서 쓰게 되고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취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묘월 같은 경우라든가 진술충묘월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간목을 취용해서 치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묘월에 간목을 쓰는 거하고 진술충묘월에 무토가 투출돼서 간목을 쓰는 것은 용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왜 간목을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이죠. 인묘진 동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봄이죠. 봄 춘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초춘이다, 중춘이다, 모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됩니다. 일단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계절이 된다. 물론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묘월 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조우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조우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묘월만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다. 꽃이 피고 이제 새싹이 틔워지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단계에 있는 곳이 바로 묘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은 바로 목이 왕하죠. 목이 왕한 그런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본기가 간목이 왕한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묘월의 경우에는 을목이 이렇게 왕한 것이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간목은 제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대림목 아니고 대림목. 을목은 뭐예요? 회목이라든가 회초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봤는데 물론 이제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라고 봤을 때 간목은 큰 나무, 을목은 화초 이렇게 보지만 일간에 따라서 기토 일간이 바라보는 간목과 기토 일간이 바라보는 을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토 일간이 간목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씨앗이라든가 아주 좋은 묘종 같은 것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기토 일간이 을목을 봤을 때는 조금 필시 잡초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을목은 회목, 회초, 난초라면서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기토 일간이 을목을 봤을 때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좋은 우량종이라고 하면 을목은 잡초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밭에다가 내가 오이도 심었고요. 그 다음에 가지도 심었고요.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텃밭에다가 오이, 가지,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는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만 심었는데 그냥
그냥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김맥이라고 해서 뭐 논밭에 있는 뭐 피 같은 거 이렇게 뽑아주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잡초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한데 우량종인 씨앗이라든가 묘종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잡초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목이라고 하는 을목은 별 의미가 없고, 다시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종자를 심어 줘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묘월의 기토가 간목을 이렇게 쓰게 되면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그런 상태죠.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상태, 목은 묘월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관사름작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약한 기토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생조해주는 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목생화, 화생토 해서 뭐 기토가 왕토에서 피극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인상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살인상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원령 자체가 칠살이기 때문에 좀 이따 격국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살인상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묘월의 기토가 이제 간목을 쓰고 벼를 얻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걸 갖췄다라고 보지만은, 제가 서두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뭘 필요한다? 물과 햇볕과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수기가 없으면 봄에 토가 가뭄이 들었다. 춘한이라고 그래요. 춘한이라고 해서 봄 가뭄을 춘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산에 있는 나무라든가 풀들이 자라질 못하게 됩니다. 봄에 물이 없으면은 씨앗을 파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덩달아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윤토시켜 주어야지만 기토가 황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좀 갖출 것이 많죠. 일단 간목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갖춰야 됩니다. 천간의 병화, 간목, 개수가 모두 투초를 갈 때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한 가지 모두가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지지에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해수가 있거나 자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가 천간에 있고, 뭐 병화 같은 경우는 지지로 4화 정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5화 정도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5화는 물론 이제 본기가 정화이지만 4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조우해 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화는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고요. 수는 지지로 내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화지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은 화창하고 땅은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한 점 끼지 않고 햇볕이 잘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은 윤택하다. 땅이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기, 수분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지지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화는 천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자 사오묘래는 화가 원래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고요. 묘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는 지지로 암장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달 중에 기토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할 때 병화개수만 강조를 하고, 간목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하면 간목이 필요하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무토처럼 물체되고 막히고 그런 성질의 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하고 햇볕만 있으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묘월의 기토만큼은 그 본기가 을목, 아까 말씀드렸던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목을 시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전체 사주의 짜임을
확인하는 것이 격국이고요.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과 울로의 향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격국이 잘 짜져 있으면 물론 이제 부귀를 크게 얻을 수도 있고요. 격국에 파괴되어 있거나 격국이 좋지 못하면 그냥 일반 서민 이렇게 살을 물론 일반 서민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의 명을 먹고 불과해서 그러죠.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 부를 얻어야 되고 또 귀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알기 위해서도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이제 축일피흉이라고 해서 부귀를 많이 얻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격구.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이지만 얘는 음목이 됩니다. 음대 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에 있는 묘목이 일간인 기토를 극한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가 되는 것이고,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음이라든가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저것은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라고도 하고요. 편관격.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관, 칠살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관격, 칠살격인데 원령 자체 목이 가장 왕한 제왕지가 되겠고요. 토는 상대적으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극토에서 일간 토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묘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살중, 살은, 칠살은 중중한데 일간은 약하다, 살중신경하다 내지는 신약, 살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살중신경, 신약, 사랑, 중형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사랑, 살중신경의 틀이고요. 살중신경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을 치용해서 칠살이 일간을 바로 극하지 않고, 칠살이 일간을 바로 극하지 않고 화가 있으면은 칠살이 목생화하죠. 인성을 그 다음에 화생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화는 병화를 일간 기토는 화 중에서도 정화보다는 병화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살이기 때문에 기토는 별달리 정관, 좋은 우량의 씨앗을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얻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 얘는 칠살이고요. 얘는 편관이다, 정관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를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이 아니고요. 일간이 약했을 때는 굳이 정관, 편관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중신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살중신경, 신약사랑과 같이 일간이 약하지 않은 경우,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정관과 편관이 난잡해 있을 때 관살 혼잡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일간이 세력이 없고 굉장히 약한데 정관, 편관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매우 비리비리하고 약한데 길거리 가서 일진 만나잖아요. 일진 중에서도 다 나쁜 놈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진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의식이 깨어있는 놈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내가 약해서 감당 못하면 다 일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이라 하지 않고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화를 봐야 되는데, 인중에도 병화는 있습니다만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으면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병화 가지고 기토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세가 되겠죠. 다행히 이제 일지에 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기사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병화로 이렇게 물론 이제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지만은 인중병화, 사중병화를 가지고 기토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병화죠. 간목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지만 일단 간목병화를 얻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수를 얻으면 좋을 것인데 월간에 이렇게 개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잡되어 있는 것을 되게 중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관살이 혼잡, 관살한 조합이고, 얘는 재성, 얘는 둘 다 재성이죠. 편재, 정재. 그래서 또 이거를 갖다가 정편재 혼잡이라고 해서 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주가 정편 혼잡돼서 안 좋을까요? 아니면 정제든 편제든 필요할까요? 이거는 정제든 편제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편제도 정제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 원래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지만, 뿌리가 없는 물은 임수도 고갈되어 있고요, 개수도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임수, 개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갖다 써야죠. 그 뭐 임수든 개수든 없으면 기토가 좀 말라가지고 한전, 그죠.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붙어버린 논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수를 쓰는데, 이제 생시에 따라서 이제 수의 근원을 얻게 되면 이때는 이제 임수가 오히려 병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뭐 굳이 정편 혼잡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곡색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이제 목도 얻었고요, 그다음에 화도 얻었기 때문에 수만 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생시에서 좀 적절하게, 임계수가 적절하게 뿌리만 내려주면 좋은데, 너무 또 수가 많아지는 것 또한 좋지 않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게 중화를 이루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사주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말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면은 묘월의 기토는 갑목을 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묘목도 있고 임목도 있는 상태에서 갑목이 다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관성이 굉장히 왕한 것이다. 이거는 정관, 물론 이제 묘월에 감목이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 되지 않지만, 이거는 관성이 너무 왕하죠. 뭐 살충신경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핵심은 이제 사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기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관살이 왕해도 기토가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 임수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가 세력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관성도 재성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용신은 뭐가 될 거예요? 당연히 화가, 사중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운 내지는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토운, 그죠? 화토운이 길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을해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화가 용신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사해 상충되게 되면 사중병화가 전문 용어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을해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의 뿌리를 뒀고요, 사축 회금한다 하더라도 사중병화로서 기토를 생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무엇이냐? 묘월에 칠살이 왕한데 을목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잡초가 겁나게 억수로 무성해져 있다. 그리고 을목은 기토를 바로 파하기 때문에 을목 투출된 것은 매우 기토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 투출된 것 좋지만, 이때 핵심은 뭐냐면 수가 뿌리가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 한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좋을 것이다. 병인시 마찬가지고요, 정묘시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수의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금순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에 막 수운으로 갔다, 뭐 경자대운, 기해대운 갔다라고 하면 뭐 수운 왔으니까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개수만 좀 적당하게 왕해지면 상관이 없지만, 임수까지 왕하게 되면은, 기토는 임수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오히려 좋아야 되지만, 그 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 같은 경우에는,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수고가 되죠.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가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중 개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죠. 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수의 근원이 좀 부족하게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무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요 무토는 요 재성을 갖다가 파하려고 하죠. 군비쟁제,
비쟁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겁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성을 탈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성이 많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는 저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너무 약해지게 되고요. 특히나 화운 가게 되면 무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수는 파극이 돼서 이건 좋지 못하고요. 일간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사주가 한습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봤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럼 일간왕하고 사중 병화를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인중 병화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화운 가는 것보다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사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사화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임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임계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신시, 계유시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너무 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겠고,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살이 넘어가게 되면 기토는 특히나 임수 두 개가 사신합수하게 되면 이건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매우 좋지 못한 생시, 반드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계유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금하고 사화하고 사유 회금하기 때문에 역시나 물이 많아지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